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오늘은 국어 8단원 내용 중에 버드리를 사랑한 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얘네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영화들의 소설을 가서 보면 현재, 과거, 다시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해보면 마블 히어로즈 이런 영화들 중에 보면 이런 구성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히어로의 어떤 어려움을, 즉 위기 막 이런 것들이 첫 화면에 나오고, 뭐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그게 나오고 다시 현재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조들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이 소설도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며 버드리를 사랑한 죄를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기 꼭 밑줄 쳐주세요.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비교. 이 말들은 중요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어볼게요. 은행 나무 뿌리에 갇혀 300년 동안 잠자던 도깨비가 깨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300년 잠자던 도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낮이나 위험할 때면 몽당 빗자루로 변하기 때문에 몽당깨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얘의 이름이었어요. 키는 13살쯤 된 사내 아이만 한데 손등이며 얼굴에 털이 덥수룩하게 나있고 옛날 영화를 촬영하다가 온 사람처럼 차림새도 개상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랑 달라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깨비들 있죠.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리고 머리털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고 얼굴에 있고 눈 하나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도깨비 영망이 뭐 이런 것도 들고 있고, 이것들은 일본의 오니고요. 도깨비는 어떤 형태가 따로 있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갑자기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현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아침 햇살을 다 받으며 서서히 몽당 빗자루로 변한 몽당깨비를 쓰레기 봉지에 담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몽당깨비가 도착한 곳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곧 불이 탈 곳이죠. 몽당깨비는 그곳에서 생각하는 인형 미미를 만났습니다.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나는. 몽당깨비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랜 가슴에 묻어둔 사연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질문들 보면요, 몽당깨비는 왜 은행나무 뿌리에 3년 동안 갇혔을까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소설을 보는 겁니다. 자, 갈 때라도 있는 거야. 기와집으로 가야지. 샘마을 기와집. 샘마을은 여기서 멀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왜 처음 들을까요? 왜 처음 들어요? 예, 과거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겠죠. 강한이 마을에서 여우고개를 넘어가면 샘마을이 나오지. 병도 나을 만큼 물맛이 달고 향기로운 샘.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거기 있단다. 난 거기로 꼭 돌아갈 거야 라고 했어요. 몽당깨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미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우고개, 샘마을, 강한이 마을이라고? 세상이 달라졌어. 하지만 밤이 되면 문제없이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왜 밤이 되면 문제없이 찾아갈까요? 도깨비는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밤이 되면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 하지? 몽당깨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샘마을에는 버드리가 살거든. 나는 버드리를 위해 큰 기와집을 지었단다. 버드리랑 같이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라고 했어요. 자, 샘마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나왔어요. 샘마을에는 버드리가 살고 몽당깨비는 같이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이 앞에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몽당깨비가 샘마을에 가려는 이유를 뭘까? 버들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몽당깨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사람이 되고 싶었니? 우린 공통점을 가졌구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미미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강한이란다. 버들이는 강한이 마을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예쁜 아가씨였단다. 새벽마다 도깨비 샘물을 뜨러 왔었지. 가장 먼저 샘물을 길어 마셔야 효험이 있다니까. 효험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새벽마다 온 거였어. 도깨비들은 그때쯤이면 숲으로 숨기 시작하는데 나는 버들이를 보려고 늘 남아있었지. 자, 왜 숨어 있으려고 했냐면 새벽이 되면 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의 주 활동 시간은 밤이었기 때문에 숨었던 거예요. 너 같은 인형이 많았어. 숲에 숨을 수도 있고. 몽당깨비는 미미를 보고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미미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미미가 인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몽당깨비도 보고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는 시간은 낮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몽당깨비는 빗자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이라고 봤던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되었지. 나는 숲에서 버섯이랑 산딸기 머루를 구해주고 버들기는 내게 음식을 주었어. 잔치집에서 일하는 날에는 떡이랑 메밀묵도 가져다 주었단다. 도깨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메밀묵이에요. 버들이는 참 좋은 아가씨였어. 버들이를 좋아할수록 내가 사람이 아니고 도깨비란 사실이 참 슬펐어. 와, 도깨비는 대단하다. 하지만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고통이지. 예, 그래서 도깨비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버들이가 고생하는 게 가엾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재주를 부려 가랑잎으로 돈을 만들어다 주고 부잣집 돈을 훔쳐내기도 했지. 나는 풋내기 도깨비라서 큰 재주를 못 부리니까 도둑질하는 날이 많았단다. 여기서 뭔가 조금 느낌이 오죠? 훔쳤다, 도둑질,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 몽당깨비는 하고 있었어요. 쯧쯧, 그건 옳지 않아. 버들이는 뭐라던? 그래서 옳지 않다는 얘기 했었죠. 자, 버들이는 몰랐을 거야. 내가 도깨비라서 재주를 부린다고 믿었겠지. 도깨비들은 재주를 부릴 수 있었거든요. 버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파랑이가 나한테 정신 나간 도깨비라고 했을 정도로 버들이가 좋았으니까. 다른 도깨비들과 달리 나는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어. 지금도 사람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다른 도깨비들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랑이? 내 친구야. 묘지를 지키는 도깨비 부리지. 그래, 도깨비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인형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어느 날 버들이가 울면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했어. 어머니께 샘물을 더 드리고 싶은데 샘이 너무 멀어서 조금밖에 못 길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샘을 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다더군.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어. 그 물은 산에 사는 온갖 동물들도 마시거든. 밤이 되면 여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는 곳이야. 밤마다 도깨비들까지 모여들었으니 사람이 얼씬거린 곳이 아니었지.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미미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도깨비는 인형과 뭔가 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파랑이와 의논했어. 파랑이는 펄쩍 뛰더군. 사람이 샘가에서 살기 시작하면 결국 도깨비들은 샘을 뺏기고 떠나야 한다고 했어. 버들이는 착한 여자라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버들이가 나를 꿰매 빠뜨리고 있다고 파랑이는 걱정만 했지. 대왕님이 알기 전에 버들이를 모른 채 하다고 야단쳤어. 정말 화가 났단다. 몽당깨비 봄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부스스 일어서는 걸 보고 미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샘가에 집을 지으면 우리가 더 오래 만날 수 있다고 버들이가 말했을 때에는 아주 행복했단다. 그래서 결심했어. 샘가에서 살 수 없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기로. 파랑이도 더 반대하지 못했지. 그때부터 나는 재주를 발휘해 돈을 만들었단다. 부자들의 보물도 훔쳐냈어.
버들이에게 오두막이 아닌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고 싶었지. 기와집은 옛날 집들은 이런 초가집들이었는데 이 기와집은 기와로 된 것들을 위에 올려놓는 이거는 양반들만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낮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지만 밤에는 내가 지었지. 아주 튼튼하게. 대왕님이 알고 호통쳤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버들이가 이번에는 샘을 기와집 뒤란 울타리 안으로 옮겨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집에서 샘물을 깃게 될 거라고. 이제 보니 버들이는 욕심쟁이구나. 샘을 옮기다니.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샘물을 못 마시잖아. 파랑이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도 그걸 원했으니까 버들이를 탓하지는 마. 나도 어느새 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샘을 옮겨주었니? 땅속의 샘물 줄기를 기와집 뒤란으로 흐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버들이가 기뻐하던 모습이라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나봐요. 미미는 허공을 향해 빙그레 웃는 몽당개비의 못마땅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몽당개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버들이가 묻더군.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무서운 거? 말머리와 말피를 무서워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걸로 도깨비들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수를 써야 한다고 했어. 내가 샘물줄기를 바꾸고 나면 도깨비들이 틀림없이 노여워할 거라고 말이야. 샘물줄기를 찾아 물기를 바꾸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기와집 앞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어. 왜? 샘이 마른 이유를 알아내고 동물과 도깨비들이 그곳에 모인 거야. 대왕님은 나를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지. 하지만 아무도 기와집을 건드리지 못했어. 기와집 탐에는 빈틈없이 말피가 뿌려져 있었고 대문에는 말머리가 높이 올려져 있었던 건 끔찍한 광경이었어. 너는 어떻게 들어갔어? 나도 도깨비야. 나도 지금까지 그 기와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그게 마지막이야. 저런,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그래, 나는 대왕님한테 잡혀 벌을 맞았단다. 대왕님은 기와집 밖에 구덩이를 파고 은행나무를 한 그루 심었지. 나도 그 속에 묻고 나는 1000년 동안 은행나무 뿌리에 얽혀있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단다. 버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끔찍한 벌이었지. 몽당개비가 말끝을 흘렸습니다. 가엾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나무는 뿌리가 엄청 얽혀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몽당개비가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미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너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어. 내게도 마음이 생겼나봐. 자, 미미는 인형이었잖아요. 인형이었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인데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미미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신기한테 들여다보았습니다. 1000년이라니. 버들이를 사랑한 자가 그렇게 큰 거야? 지독한 형벌이구나. 샘을 건드린 벌이라. 그럼 너는 100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니? 아니 300년 만에 자유가 됐어. 어떤 일인지 은쟁나무가 없어졌거든. 미미는 손가락으로 찍어 했습니다. 여기 했었죠. 아니 300년 만에 자유가 됐어. 어떤 일인지 은행나무가 없어졌거든.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기하쪽으로 가도 될 거야. 은행나무가 없어진 건 아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인걸. 기와집이 지금까지 있기나 하겠어? 기와집은 있었어. 그곳에 가고 싶어. 기와집 아직도 있었대요. 자, 나도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어. 강이 보이는 동네야. 강변이라고. 날 데려다 주겠니? 나 혼자서 어림없거든. 몽당개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도깨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미미는 몽당개비가 혼자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를 두고 혼자 가지 않을 거지? 몽당개비는 몸을 굽혀 미미를 급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몽당개비는 이만하고 미미는 아마 요만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다시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대로 난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걸 다시 시간의 흐름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몽당개비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도깨비 샘물을 뜯어오는 버들이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랑하게 됩니다. 자, 몽당개비는 샘가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 버들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지어줬는데 샘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와집을 지어줬고요. 샘물을 기와집 뒤란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자, 샘물을 알게 된, 샘물이 마른 까닭을 알게 된 동물과 도깨비들이 기와집에 몰려들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었냐면 버드리가 뭐가 있었죠? 예, 말피와 말머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왕도깨비는 어떻게 했어요? 기와집 담 밖에 지워야겠네. 은행나무를 심어서 몽당깨비를 천년 동안 가둡니다. 자, 은행나무가 없어지면서 몽당깨비는 300년 만에 풀려나죠. 그리고 몽당깨비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미를 만났고 기와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미를 데려가기로 했죠. 네, 여기서 지금 밑에 보면요, 이야기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이야기에서는 주로 인물의 말이랑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물에 따라서 이야기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야기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주제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